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검토될 주제, 관리계획 중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요 주제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바로 용도 지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관리객이 없다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이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바뀌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될 텐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다르게 되면 이들은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 구역도 관리객의 일종이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용도 구역을 우선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면은 네 번째 관리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관리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어떤 토지 위에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0이고요. 용적률이 0입니다. 뭐냐면 설령 내 땅이라 할지라도 자,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도로, 학교, 공원 용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앞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있어서는 기본 개념 자체가 땅에다 금 긋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 지을 때 이런저런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요. 단순하게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도로학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볼 때 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자고 어떤 토지에다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용어의 정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갑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고 싶으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고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도로 예정지라고 학교 예정지라고 공원 예정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불러야 된다?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시면서 내용 자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이 기반 시설의 분류와 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먼저 용어의 정의 기반 시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기업 법에서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7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까지 7개 그룹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다 외우려고 용을 씁니다. 뒤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시게 되면 말려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저 공법만 따지면 한 1년 만에 이걸 다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합격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원래는 외우는 순서가 교통시설 외우시고요. 공간시설 종류 많습니다. 외우시고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까지 외우고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면 보건위생시설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에서 도종장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겹살 먹다가 쳐 죽은 케이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자고 그랬어. 그래서 삼겹살 공장이 뭐야? 도축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삼겹살 먹고 몸에 이상 있으면 병원 가겠죠. 이걸 우리가 종합의료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본 또 살아오겠지. 근데 또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도종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생에 보건에 신경을 써야 된다. 도축장 위생 신경 안 쓰면 여러 명 죽을 겁니다. 자, 병원 가서 병 생기는 경우 있겠죠. 당연히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 이 화장하고 공동묘지, 봉환시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를 때 장사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이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위생에 신경 써야 돼. 장례 치료를 갔다가 큰 뭐 병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위생시설. 또 하나 이제 환경기초시설은 하수, 폐폐빛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까지 해서 이미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쟁점을 삼았었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방제 시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천은 방제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수질오염 방지 시설 그 이제 이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폐차장 요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 폐차장은 전에 교통시설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죠.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차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환경 기초시설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해서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하수, 폐폐빛이라고 하는 거 환경 기초시설로 분류가 된다. 그 외 쟁점으로서 지금 이제 논의 쟁점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도로의 종류 7개의 도로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 다음에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끝나게 된다. 딱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이걸 읽어보시면 아주 오히려 독이 돼요. 특히 시험장 가면 긴장도가 2배, 3배가 넘기 때문에 꼼꼼히 보게 돼 있어. 대충 보라고 해도 죽어도 꼼꼼히 보게 돼 있어. 예,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광장만 기억해 두시고 이 자동차 정정은 규칙이 없어. 그냥 안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안 외웠다는 사실 자체를 외우고 끝내버리는 거죠. 어차피 26회 등 문제에서는 자동차 정정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교통광장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로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교통광장 이렇게 또 답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외울 때는 7개의 도로, 광장을 외울 때는 5개의 광장. 그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외운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새로운 것들을 끌고 들어와.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 항만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 이건 외울 필요 없어. 무조건 공공시설이야. 그리고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라고 하는 시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차장, 주저해서 저수지라고 하는 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이건 길어서 안 나올 텐데 하여튼 운동장, 화장장, 그다음에 공동묘지, 봉헌시설에서 요 화장장, 그다음에 공동묘지, 봉헌시설은요 앞에서 장사시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주저, 운화, 공봉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헌시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테고 또는
자, 주차장, 저수지 있을 테고요. 운동장,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장사시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에서 도종장이라고 해서 보건위생시설에 관한 주제 하나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전제가 쌓여있을 때 자, 주저 보셔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야. 지금 이제 다음 중, 자, 지금 공공시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이거밖에 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괄호 열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골라요? 주저 운장 또는 주저 운화 공봉 이렇게 주저 운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그리고 응용 들어갔을 때 장사시설의 범주가 화장장, 공동묘지, 봉원시설이라는 개념과 똑같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주저 운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주저 운장이 줄줄줄 나와요. 도종장, 주저 운장, 도종장, 주저 운장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 가십시다. 자, 보건위생시설의 도종장이라고 하는 거, 환경기초시설의 하수페페빛이라고 하는 거,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한편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냥 종류만 쭉 공공시설이 어떤 시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법에서는 그냥 종류와 나이라고 있어. 근데 주저 운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어떻다 이것을 공공시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그러면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이런 식이야. 자, 박스 딱 쳐놓거나 해서 지문을 1번, 2번 쭉 깔아놓으면서 다음 중 자, 공공시설 아닌 것을 고르죠. 괄호 열고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는 뭘 고르는 얘기야? 주저 운장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도종장, 주저 운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암기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영역이 공법의 특징입니다. 왜냐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자 국가나 지자체가 법을 만들 때 이따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그냥 대놓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운장, 도종장, 도로, 광장, 하수, 페페ペ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용어 등에 관한 주제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이번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도시공개시설 사업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이 그림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객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이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도로 예정지로, 학교 예정지로, 공원 예정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요. 자, 이게 직접 뭐 시험 문제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자,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도로 예정지에도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보상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수 없다. 자,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야.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있다고 해서 이때 바로 뭐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절로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설 계획,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 이렇게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어도 좋아라고 사인해 주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착공이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 구조야. 다시 가십시다. 도로를 만듭시다라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입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 도로 만들어도 좋아라고 사인한 게 결정 고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 세웠을 때 요거 사인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입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시행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행정청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스토리는 엄청 길어요. 기본적으로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이런 애들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 시끄러운 데죠. LH라고 하는 거, 토지주택공사,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사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서울 SH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름 좀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을 지방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공단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게 있어요. 주차장 운영하고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걸 지방공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용어들이 좀 새롭긴 한데요. 이 아이들은요, 자, 최소한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 민간은 민간입니다. 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자, 동의 얻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동의 없이도 어떻다? 믿을 수 있는 자로 봐서 동의 없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지금 한 10년 역사에 3번인가 2번 답을 뽑았던 주제에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사람 동의 없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자,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연이 좀 긴데요. 일단 외울 게 뭐냐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시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이 명제는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면 이런 식이야. 지금요, 사업 인정 및 고시의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원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란 법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라고 하는 인정, 공익 사업이다. 자,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공익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 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는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예시를 하면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얼마를 주고요, 강제로 땅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분양하는 이런 방식, 이걸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이 강제로 남의 땅을 일반 국민의 땅을 뺏어내기 위해서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내야지 뭘 할 수 있다? 수용 등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또 공익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용권을 행사하기 전 절차적으로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라고 하는 인정, 그 다음에 외부의 발표 고시, 이건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 고시를 해주는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2, 3년씩 걸립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수용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내야지 어떻다? 수용권, 남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도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2년, 3년씩 걸려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도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는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전체 그림 봐야 되죠. 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설계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요. 그래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줘라고 사인해 주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자 도로 예정제 땅을 안 파는 사람이 있다. 자 공익사업 시행자가 우리한테 땅 얼마에 파시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쌩까 버린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강제로 땅을 뺏어 낼 수 있는 수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를 국토부장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둘 다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계획의 고시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나중에 자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게 여러분이 두 번째 수업을 듣는 거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무고시 뭔지도 몰라. 세무고시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최근 문제에서 27회인가 28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그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옮겨오게 되면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행정심판 얘기가 봤고 요거는 이제 좀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 자 지금요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민간건설회사 등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시행자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행정심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시군구청장이 뭘 했어요. 근데 억울해.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야. 자,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이따구로 일 처리를 했어요라고 이렇게 찔러버리는 거. 이게 행정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 법원에 가서 자 행정소송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세법할 때 또 논의를 할 거야. 자 그러다 치고 지금요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 줄여서 우리가 비행정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일정한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자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냐 이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갑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뒤쪽을 봐야 되거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차피 이 파트가 진짜 어려운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문도 더럽게 길어.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이 손을 못 대는 파트예요. 근데 제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지문 5개 중에 5개를 다 소화한다는 그 욕심만 버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올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보는 훈련들을 해 주셔야 돼. 일반 학원 강사인 제가 들어가서 보더라도 자 이제는 학원 강사 아니구나 해서 20년 동안 학원 강사했던 제가 보더라도 시험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 죽겠어. 그럼 어떻게 돼? 최선을 다하지. 어떻게 막 쳐다봐. 그럼 말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네 번째 쟁점이요. 자, 실시계획이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 실시계획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실시계획 작성할 때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자, 별거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도로를 만들려면요. 혼자서 사업 시행자가 전체를 다 공사를 하잖아요. 수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십 개로 쪼개 가지고요. 하도급이라고 그러죠. 자, 일반 건설 회사에 이걸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분할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사업 시행자,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함에 있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건 큰 쟁점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아까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렇게 공부를 하셨단 말이야. 자, 그러다 치고 인가,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 등이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에게 점점점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자, 뭐냐면은 실시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런 애들은 뭘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저걸 얘기하는 거야. 도시공 관리계 결정했던 사람 도로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만들어 줘라고 했던 거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등 이렇게 갔었죠. 이 사람이 자 도로 만드는 거 좋은데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하지 않게 라고 조건부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아하게 얘기하면 기반 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조건부 인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절대 지역 주민들한테 불만을 일어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그 거짓말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인가에서 파생되는 문제, 과정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바로 이때 파생되는 문제, 원칙적으로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돈 묻어놔라 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그러면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칙에 관한 것을 출제하면은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예외 항목.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행정청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자, 우리 법조문에서는 국가지자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행정청이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바로 비교해서요.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나 논의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자, 요 5년 동안 요 관련한 장치 3번이나 답을 뽑았습니다. 뒤에서 개발 행위 허가 챕터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요런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3회 때인가요? 좀 어려웠던 문제. 자, 지금 이건 사연이 겁나 길어요. 자, 그래서 색깔 입혀진 거 보도록 합니다. 앞에 읽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나중에 공부해 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틀리게 뽑으려면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따구로 장난칩니다. 자, 과정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요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우수를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도로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 하나의 도에 걸쳐서 사업 시행한다. 또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 구조가 이런 식. 과정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만약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이 자신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시나 군이 있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 비용 분담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길거든. 그보다 더 어려우는 게 이 얘기거든. 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자, 지금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전 보니까 자,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시군 등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했는데 옆에 시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시군, 자, 시장군수 등한테 자, 너는 또 얼마 내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럼 누가 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나라하고요.
돈 얘기 나오면 보통 우리가 기재부 장관을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아니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게 24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아. 자, 하여튼 복잡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자, 결국은 장관 누가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재부 장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른다.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지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지능 수준으로 이 문장을 외울 수가 없어요. 실제는 더 길단 말이야. 그래서 애쓰지 마시고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행안부 장관. 최근 문제에서요. 요걸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가 얼마나 길겠어. 읽다가 죽는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가 나왔던 주제이고, 뭐 거의 한 매년 80% 이상 출제될 확률이 있는 게 바로 실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요, 도로 만들자고 해서 입안했습니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자, 도로 만들어도 좋아라고 해서 결정고시가 있습니다. 이 결정고시를 아까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요거 확정 짓는 게 뭐라고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자, 이렇게 도로교 공원의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아까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고 하는 이런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안이에요. 자, 도로학교 공원 요중지로 묶어놓고 나서 국가나 지자체, 특히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묶여 있는 이 사람은 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도로학교 공원으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그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년이라고 많이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빼서 틀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실효에 관한 항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문제는 이 문장은 그냥 서비스로 두는 지문이다. 자, 30회 때는 이 괄호 넣기 문제도 출제가 됐었죠. 괄호 넣기 문제로 해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교재 페이지로만 대략 한 6, 7페이지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제만 가지고 최근 20년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족보라는 개념이에요. 족보. 제가 교재 만들고 뭐 지금 하고 나서 쫄딱 망하긴 했지만은 자, 특히 코로나가 좋았어. 그래서 하고 나서 더럽게 힘들었는데 한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괜찮았어요. 상당히 이제 내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뭐 이런 이제 용기도 생겼어. 왜냐면 그 전에 한 달 동안 수강생 분이 한 뭐 4명, 5명 이래다가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 달에 25명 뭐 이래가지고 야 이제는 해결됐구나 했는데 코로나 탁 터지면서 아주 아작이 났었지요. 그래서 잘 됐어.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뭐죠? 달리기 싫을 때 너무너무 지쳐갈 때 옆에서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야지 안 달리는데 이 코로나가 저한테는 다리를 걸어준 꼴이야. 그래서 하여튼 자 옆으로 좀 셌었고요. 자 요거 실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족보란 얘기하다 옆으로 셌었네. 그래서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재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다 보면은 맥락이 잡혀.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 답을 맞춰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도시군계시설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나열을 했어요. 자, 이제 설명드릴 주제가
공동구라는 주제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31회 시험에서 개쓰레기처럼 문제 구성됐는데 제가 딱 지적했던 게 그대로 100%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공동구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큰 관을 심어서 전선, 가스관, 하수도관 뭐 이런 것들을 쳐넣는 큰 구멍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도요 사실은 이제 바로 기반 시설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 앞에서 도종장도 보셨고 하수, 폐폐빛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도로는 교통시설, 자동차 정정도 교통시설, 그 다음에 광장은 공간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서 공동구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구에 대해서 몇 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논의의 전제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공동구를 설치하고 싶을 때는요,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했지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완공이 되게 된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기반 시설 중에서 공동구에 대해서 따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기반시설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다 하십시다. 우리 동네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만들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 내가 도로가 우리 동네에 새롭게 뚫렸어. 그게 도시공개시설인데 문제는 그거지. 내가 그 도를 일반 시민인데 지금 탈 의무, 그 도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 아니지. 어디 안 가면은 도로 이용할 필요 없지. 그리고 자기는 산길로 가고 싶으면 산길로 가면 되는 거지. 반드시 그 도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어디에 이제 우리 동네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내가 반드시 이용해야 되냐? 아니야. 나 집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구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 자, 한전에서요. 자, 전봇대로 전기를 공급하다가 그 동네에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한전은요. 더 이상 전봇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떻다? 바로 지금 자, 가짜 이 공동구에 쳐 넣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반드시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용 의무라고 하는 거, 자, 이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뭐 개인이 일반 개인이 공동구에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전선을 갖고 예시를 했는데 이용 의무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6, 7년 사이에 문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 포인트를 잡아 보셔야 돼. 해서 지금 이제 출제된 순서와는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다? 공동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 200만 제곱미터 얘기가요. 지금 30회, 29회, 30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법 좀 분석하다 보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내주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니겠느냐, 구지신 아니겠느냐 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머리 안 좋아. 다 외우면 머리 터져버려요.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거,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까지 해서 의미 새기지 마시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다? 바로 공동구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30회 때까지 나왔던 주제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걸 150만, 200만에서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그리고 나서 드디어 31회 때 구역, 지구, 신도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30일의 문제 더 그렇게 어려웠어요. 짜증났던 문제인데 자튼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오냐? 또 내. 자, 이번엔 옳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다양한 형태가 구지신이 외워져야 돼. 그래서 이게 두 개 출제 포인트.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에 대해서는 어떻다?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공동구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용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용 의무가 무조건 이용 의무가 있고, 무조건 이용 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용 의무, 자, if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전선,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이게 뭐냐고, 중수도관이 뭐냐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그리고 성격 안 좋은 거야. 알아서 뭐 하게. 또 얘기해 줘봤자 금방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건데 의미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구 설치되면 자, 이런 일정한 시설 등은 반드시 어떻다?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수용이라는 게 땅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쳐넣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자, 수용을 이 공동구에 쳐넣음에 있어서 자, 공동구 관리 협의회라고 하는 일정한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의 없이도 심의 불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의 없이도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 출제 포인트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동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스 회사라든가 하수도관을 운영 관리하는 데서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무조건 공동구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관리협의회라는 기구의 심의가 있어야 좋다. 이것은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 냄새 더럽게 나는 것들. 자, 전선 싫어해. 통신선로가 싫어해. 수도, 중수도관 얘들이 싫어해. 냄새 난다. 그래서 냄새 나는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냄새 안 난다. 그러면 안 돼. 가스가 냄새 나잖아. 일부러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냄새를 넣어가지고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쳤을 때만 공동구에 수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가스관, 하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는 심의라는 겁니다. 심의. 심의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키워드가 뭐라고 해요? 심의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냄새 나는 것들은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쓰레기 수송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옳은 표현. 또는 틀리게 하려면 자, 지금 쓰레기 수송관이 뭔지도 모르지만 쓰레기 수송관에 대해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 수용될 수 있다. 그럼 틀린 표현 됩니다. 가스관, 하수도관. 쓰레기 수송관도 얼핏 보면 냄새 날 것 같아. 아니 자꾸 힘들어. 그냥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이 아이 두 개는 어떻다?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나머지 안 배운 것들, 모르는 것들은 다 어떻다? 심의 없이 공동구 협의 심의 없이 바로 자 수용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정도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관련 가장 기본적인 쟁점. 그래서 얘들은 출제되는 비중이 이건 완전히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그래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동안 시험 문제는 답을 구성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기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잠시 끊었다가